제가 카페에 소개한 건 여기를 먼저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뭐 기왕 앞에 기원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웨이트 원전에 조금 맞춰서 가볼게요. 웨이트가 처음 소개한 대로는 여기가 3번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왕관 썼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왕관 같은 자리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냐면요. 십자의 교차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모든 힘이 여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건이 흘러갈 방향 같은 게 나오고요. 또 맨 위에 있으니까 제일 잘 드러납니다. 빛나는 건 노란색으로 해야지. 제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드러난 영향력이 돼요. 얘네가 이제 다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 일어날 일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복합적이죠. 사실 이 자리가 켈틱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보다. 이거는 8번 자리 같은 경우는 관점의 혼재 때문에 헷갈린다고 하면 3번 자리는 의미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베어로크 해석할 때 저 자리를 보고 뭐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곧 이런 일이 터지겠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상황 분위기 전반적으로 이런데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스프레드 총론 때는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시간축과 공간축의 교차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축이라면 여기는 사건의 기반이고 여기는 사건에 드러난 곳이고 여기는 현재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축으로 말해요. 저는 이렇게 굳이 시간순을 분배를 하자면 이거보단 이게 먼저예요. 이건 즉시 일어날 일이고 이건 이제 조금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맨 밑에 지지대 같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세계의 지반, 맨 밑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 자, 이 세계는 질문 하나를 두고 이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사건의 세계잖아요. 질문자가 맞아들인 사건의 세계, 그 사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기반인 거예요. 다른 의미는 전부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파생이 됩니다. 먼 과거에 일어난 일, 이거 의미 왜 나왔을까요? 지금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사건이 지금의 형태로 성립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체의 무의식은 왜일까요? 만약에 이 세계를 질문자의 의식 구조로 파악을 해본다면 질문자의 의식의 맨 밑에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지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이거지. 얘가 위에 드러나는 거라면 얘는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거지. 이게 공간적인 의미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 무의식이니까 때로는 주체 자신도 이걸 자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무의식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얘가 미처 몰라. 드러나지 않아서. 혹은 반대일 때도 있어요. 질문자가 깔고 있는 부분인데 주변에 안 드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확실히 할 수 있냐면 이거랑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할 때. 왜냐면 이따 7번 자리 얘기할 거지만 여기는 질문자가 스스로 인식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러면 질문자는 스스로 A 상태라고 자기를 인식을 하는데 사실 기반에 B가 있으면 이 B에 대해서는 짐작을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약간 연계 포인트를 짚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집이라는 게 당연히 뭐 실제 집을 말하는 건 아니겠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질문자를 둘러싼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당연히 물질적인 환경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개념적인 환경도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자리다. 예를 들면 네 친구, 뭐 네 가족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이 카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주랑 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그 영향력이 질문자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이 카드가 형상화를 하는 겁니다. 고위여사제 같은 카드가 나왔어. 이거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카드잖아요. 나는 아무한테도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황제 카드 같은 거 나왔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는 조용히 있는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황제로서의 영향력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통치하라고 해. 군림하라고 해. 이 사람한테는 타인의 시선에서는 황제라는 기대값이 요구되는 거예요.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나 스스로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나는 여사제야. 그런데 외부의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런 겉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이게 황제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많이 확장한 해석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처한 환경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해석이 깔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건 분명히 타인들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타인들의 욕망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아까랑 나는 황제처럼 굴고 싶은데 매달린 남자 같은 거를 8번에 띄웠어요. 그러면은 참어 네가 좀 손해봐. 네가 좀 솔선수범해. 네가 좀 희생해. 이런 식의 영향력을 이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러기 싫거든. 내가 짱 먹고 싶거든. 그럼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주변에 자기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랑 자기가 자기한테 부여하고 있는 자아상이랑 갭이 크게 됩니다. 타인의 입장 자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연인과의 관계를 봤는데 저 자리에 황제 카드가 떴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황제 입장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켈틱 코러스는 아까 말했듯이 표시자를 놓고 통찰을 내려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켈틱 크로스는 1인칭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체는 내가 되어야지, 주체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거기에 갑자기 뭐 타인이 주체가 되는 카드가 끼어들고 이러면 구조상 안 맞아요. 물론 커스텀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상 그렇게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